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나스닥을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그 해외 선물 종목 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나스닥. 그 나스닥을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거래량을 이용을 해서 그 역추세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차피 변동성 있죠? 거래량은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도 중요하지만 주식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주식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3,000 지수를 뚫고 3,200, 3,300까지 간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죠. 지금 이제 뭐 주식이 바닥이다, 아니면 주식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기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자, 이거를 우리가 TV나 아니면 각종 그 방송에서 주식을 언제쯤 사야 될까요? 아니면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굉장히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정보만 듣고 이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그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수를 들어가서 매도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 이제까지 계속 저희가 해외 선물에서 알려드렸던 변동성 차트 있죠. 그걸 가지고 주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 투자자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좋은 주식인지는 알겠다, 그죠? 좋은 주식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좋은 주식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LG전자라든지 뭐 그런 이제 반도체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코스피를 대표하는 대표 종목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할지, 그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른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점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이 좋아요, 주식 사세요, 주식 불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냥 여러분들 마구잡이로 막 삽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요즘에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있죠. 거기서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좋아요, 한번 사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풍문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익이 나면 물론 좋겠지만, 그죠? 손해가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은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장이기 때문에 장이 다 좋아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조금이라도 뭔가 보합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하락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뭐 현금 보유율을 좀 높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대세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주식 좋아, 주식 수익률 좋아, 이렇기 때문에 그런 풍문으로 들으신 분들은 자, 이번 시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뭘 준비했냐면 이 변동성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자, 언제 그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죠?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요. 한번 이번 시간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건데, 자, 좋은 주식인지 알겠는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는 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뭐 소문 듣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때, 그죠?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 수익금을 적절한 시기에 익절을 하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계좌를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그죠?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금방 팔아버렸다가 더 올라가면은 또 잡고, 그죠? 근데 손실이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손실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내가 적절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는 자, 이 변동성 차트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본다라든지, 그죠? 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다라든지 또 뭐가 있겠죠?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죠. 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뭐 테마주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자, 이 주식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식을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식이 현재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그죠?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인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얼마만큼 주식을 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려면 우리가 차트 보는 눈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시점은 추세 이후에 조정 중 눌림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이제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시장이 좀 침체돼 있을 때 그때 뭔가 거래량이 터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도주라든지 뭐 핵심 세력주 이런 것들이 뭔가 수혜를 입는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매수를 가능한데 자, 매도 시점은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실 거라는 거죠. 매도 시점. 자, 매도 시점은 적절하게 빠져나올 때 이것은 반드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거래량, 그죠? 시장의 거래량입니다. 현재 시장의 거래량이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그죠? 상승 물량이나 아니면 하락 물량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의 눌림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고자 했을 때 어떤 종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거나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떨어졌다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세의 눌림목을 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만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 주식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좋은 주식이고 이게 뭐 8만 전자, 9만 전자를 넘어서 이제 10만 전자까지, 그죠? 목표가 굉장히 좀 확고하게 지금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주식을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죠? 이걸 언제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언제 팔면 이만큼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문만 듣고 사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변동성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첫 번째 지표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해외 선물 시간에서 알려드렸던 주기 변동성인데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누적 거래량입니다. 누적 거래량. 그죠? 주기 변동성. 이 지표는 뭐다? 주기 변동성은 누적 거래량입니다. 누적 거래량.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격 변동성. 자,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추세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이 ROC PBI.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시장의 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거래량. 상승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시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입니다. 요게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 물량 있죠. 자,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한번 내렸죠. 충분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 추세가 떨어지면서 뭐가 활성화를 했다. 그죠?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추세 방향이죠. 자,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 가격 변동성이 하락으로 활성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하락으로 활성화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주식이
이 가격 변동성이 하락으로 활성을 했다. 즉 추세가 하락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조만간 큰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떨어졌다가 일정 부분 이 가격 변동성, 즉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고, 요게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잠잠해질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받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가 받치는 그 구간 와중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상승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주식이 진짜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라고 써 있죠? 2. 이건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자, 각종 주식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달별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시기, 그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상승으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구나 해서 사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1차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1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그 맥점을 포착하기에는 굉장히 고수가 아닌 분들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저평가 가치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실적을 보고 나서, 아니면 현금 흐름이라든 걸 좀 보고 나서 뭐 재무제표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 주식이 괜찮다 싶을 때, 뭔가 충분히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그때 뭐가 있다면 상승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그때 우리는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쭉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죠.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뭐다? 추세의 방향성. 자, 근데 아까는 이 가격 변동성이 하락으로 활성을 했죠. 그래서 추세가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상승으로 활성을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2차 매수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2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언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면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시장의 강도거든요. 시장의 강도. 시장의 강도가 꺾이면 빨간색, 그리고 들어 올리면 초록색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주식 좋네. 그래서 날아가면은 이게 조정을 주기도 전에 이렇게 날아가는 걸 잡으려고 해서 딱 잡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몇 달이든 1년이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참을성은 없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여러분들 조금 먹고 팔면 한 2, 3% 빠지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이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단타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주식 투자분들은 수익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들어가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먹고 팔고 아니면 손실 보고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웬만하면 2차 매수 구간에서는 날아가는 주식보다는 한번 1차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추세가 꺾였을 때, 추세 조정이 일어났을 때, 보통 요때라든지 아니면 이 가격 변동성이 꺼져 있는 요때라든지. 자, 가격 변동성이 꺼져 있는데 여러분들 추세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추세가 상승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 조정.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가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조정 중일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조정 중일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추가적으로 시세가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조만간 삼성전자 한번 폭락 한번 올 겁니다. 폭락. 네, 제가 보기에 10만 원까지 못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날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조만간 자, 이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한번 눌렀다 갈 겁니다. 한번 눌렀다가 조금 횡보를 좀 주고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요게 거래량. 그다음에 요게 추세 강도. 그다음에 이게 가격 변동세 강도죠. 강도. 이게 방향. 두 번째 방향, 그다음에 강도. 요게 이제 거래량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 이렇게 날 서면서 추세가 이렇게 뻗었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사셨어야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꺾였을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요 자리에 여러분들 사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는 개미들은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요. 물론 계속 버티면 문제가 안 되겠죠. 배당감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버티면 문제가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금 먹고 팔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조금 샀다가 팔거나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좀 큰 조정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슬슬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날에 이 갭상으로 떴을 때 이때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점점 이제 하락 물량이 내일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일 하락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 이제 개미들을 한번 좀 떨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8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조정을 한번 주고 그리고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 아니면 이런 구간에 좀 천천히 매매를 하셔서 어느 정도 스윙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화랑이라서 대부분 식당 같은 데라든지 카페 같은 데 가면 그죠? 요즘 카페가 뭐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아까도 제가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는데 거기서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어딜 가든 지금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조절을 한번 주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날아가는 주식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죠? 일정 부분 조정을 한번 주고 그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회사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회사 중 하나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도 굉장히 여러분들 큰 회사 중 하나죠.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죠? 애플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의 4대 대장주 중 하나예요. 4대 대장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번 활성화를 했죠. 거래량이. 자, 어느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한번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정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일단은 물량을 털어내야 됩니다. 항상.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가든지. 그죠? 근데 이 애플이라는 종목도 한번 꺾어 올렸다가 한번 내릴 겁니다. 반드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내렸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하락 방향을 활성화했다. 이건 뭐냐면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한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그려가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정 중일 때, 그러니까 지금 초록 색깔 보이죠? 초록 색깔, 이렇게 초록 색깔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추세 방향. 자, 요게 누적 거래량입니다. 요게 누적 거래량,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추세 방향. 그 세 번째, 요게 뭐다? 추세 강도. 그 다음에 요게 거래량, 거래량의 진입 여부. 자, 글씨가 좀 악필인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활성화를 했을 때, 그때 한번 추세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좀 줄면서, 여기에 추세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밑에 하락에서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들어치는 이 상승 거래량이 한번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1차. 이때가 1차 매수 구간입니다. 이때가 1차 매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매수가 일어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죠? 웬만하면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추세의 뭐죠? 추세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큰 폭으로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이 나옵니다. 자, 조정 보이시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 그 거래량 있죠. 이 시장의 거래량도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빠질 때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은 개미들이 물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가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그죠?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거거든요. 물리는 이유, 그죠? 거의 10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기 변동성 들어왔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즉 이거는 거래량,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물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이 고점에서 팔면 여러분들 해피한 일인데 대부분 개미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죠? 왜냐면 일단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나올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꺾이면서, 즉 이게 추세 방향성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대부분 손실을 많이 봐요. 그 대부분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였을 때,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지금 물량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다시. 자, 여기 보이시면 상승으로 물량이 들어온 거 보일 겁니다. 아니면 상승으로 물량이 들어온 거 보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요때가 뭐다? 요때가 추세의 조정 구간입니다. 이 빨간 색깔. 이 가격 변동성이 꺾였을 때가 추세의 조정 구간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관심 안 가져요. 왜냐? 날아가는 종목 보거든요. 날아가는 것만. 물론 날아가는 거 먹어가지고 우연찮게 10% 20% 먹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흔한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상승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죠? 만약에 코스피가 강한 보합이거나 아니면 하락장이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그죠? 날아가는 종목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거쳤을 때 아래쪽에서 상승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여러분들 요럴 때 이런 추가적인 매수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잖아요. 회사가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주식도 여러분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주식을 여러분들 사실 때, 그죠? 날아가는 종목, 그죠? 물론 좋습니다. 날아가는 종목 좋은데 그 충분히 날아가기 이전에, 그죠? 거래량이 충분히 나왔거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 아니면 충분히 기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거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분석해서 조금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내려놓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KCTC라는 종목을 한번 좀 이따 볼 건데요. KCTC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전일 거래에서 30% 급등한 종목이 KCTC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물류 업체인 쿠팡의 수혜주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자, 급등한 이유는 일단 쿠팡의 나스닥 예비 심사가 통과가 돼서 그걸로 인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식 여러분들 굉장히 그 뉴스거리도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여러분들 사기 전에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 주식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TC 상승 분석, 그 다음에 그 손정희 대표 있죠? 그 소프트뱅크, 네, 그거랑 이제 케빈 워시가 쿠팡의 지원군. 그래서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등 예상한다. 그래서 일단 KCTC가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라고 일단 좀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KCTC 종목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항상 반드시 특정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는, 그죠? 올라가기 전에는, 물론 이때는 뭐가 있었다? 이때 뭐가 있었어? 3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코스피가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그죠? 주저앉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성의 하락 방향을 활성화하는 게 한번 나왔어요.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뭐가 나온다? 가격의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구간. 그죠? 가격의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가격의 조정이 또 한번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가격의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한번 매수 구간에 한번 나왔고, 여기서 세력들이 한번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크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의 조정이 한번 더 나올 때, 그때 한번 여기서 매수 구간에 한번 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의 조정이 한번 더 나올 때, 그때 여기서 매수를 한번 더 했습니다. 이 자리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 같은 경우도 총 3번에 나눠서 매수 자리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5,000원이잖아요. 그죠? 5,000원인데 이 저가가 대략 한 1,300원 정도거든요. 거의 한 2달, 3달 만에 5배가 올라간 겁니다. 5배. 5배. 엄청난 상승률인데 이 주식을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맞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충분히 뭐가 있었다?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 기회가 있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일단은 시장에 거래량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시장의 거래량. 시장의 거래량이 항상 먼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죠? 각 회사의 실적 발표, 그죠? 실적 발표. 이 실적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이 주식이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 주워 담거나 아니면 팔거나 합니다. 자, 근데 어닝 이후에, 그죠? 항상 어닝 이후를 보셔야 돼요. 어닝 이후에 가격이 조정일 때, 어닝 이후에 가격이 조정일 때, 그때 세력들이 주워 담는지, 그때 세력들이 여기서 주워 담는지, 그죠? 어닝 이전에 그때 세력들이 주워 담았죠. 이것도 충분히. 근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한번 상승 방향으로 한번 잡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막 날아가는 걸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항상 1차적인 파동이 나와요. 1차 파동, 1차 상승 파동. 1차 상승 파동. 1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데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그죠? 그때 이 거래량이 한번 활성화되고 추세가 한번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온다? 충분한 기간 조정, 그죠? 기간 조정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번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리라든가.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 조정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뭐가 나왔다? 추가적인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요 자리에 대해서. 그죠? 밑에 거래량이 한번 터져가지고 요때, 그죠? 요때나 요때 본격적으로 추세가 올라가기 이전에 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것도 지금 추가적인 매수 타점입니다. 요 자리.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올렸기 때문에 요 자리 있죠? 그래서 지금 1차, 그 다음에 2차 매수 자리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여기서 터졌죠. 그죠? 이슈는 여기서 터지고 그 이전에 충분히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변동성 차트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미래산업계획 발표로 인한 상승. 그죠? 다 뉴스 지금 나온 겁니다. 뉴스 나온 거. 그죠? 자, 지금 바이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계열사인 뷰티 헬스케어 전문기업 현대바이오 브랜드의 바이오 원료 재료 영양을 기반으로 바이오 원료,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메디컬 소재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제조에 나설 방침이다. 자, 이렇게 일단 얘기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면 안 돼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면 여러분들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이전에 잡아야 돼요.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이거 얼마나 올라간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지금 보시면 종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고점까지 대략 한 4만 원 터치를 하고 그죠? 저점 10,000원인데 여러분들 이 5거래일 동안 4배가 올라갔습니다. 4배. 400%. 그죠? 400%. 여러분들 주식에서 4배 올라간다라는 거 하는 거는 거의 5일 연속 상한가 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상한가 쳤을 때 조금 먹고 빠지거나 아니면 이 고점에서 잘못 잡아가지고 상추 잡아가지고 손실 나거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매매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자, 중요한 거. 이 종목이 물론 좋은 주식인지 안 좋은 주식인지는 뭐 여러 가지 기업의 그 재무제표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슈로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많이 샀는가를 보셔야 돼요. 세력들이 많이 샀는가.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입니다. 그래서 하락 방향으로 한번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다 떨어졌어요. 모든 주식이 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충분히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추세의 가격 조정, 여기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 조정입니다. 근데 이 가격 조정을 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빨간 색깔이 추세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 그럼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는 초록색일 때는 추세 강도가 높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렀을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번 추세 강도가 약해졌을 때 그때 뭐가 나온다? 세력들의 매수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세력들의 매수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가다가 한번 떨구죠? 떨궜을 때 이 아래에서 한번 세력들의 매수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한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왔다? 매수 시점이 나온 거다. 매수, 1차 매수 시점. 1차 매수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죠?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자리 있죠? 꺾인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한번 더 터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올라갔다 꺾이면서 그죠? 꺾이면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꺾이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 자, 그러면 이 주식이 여러분들 이만큼 빠지는 동안에 그죠? 이만큼 빠지는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어떻냐면 이럴 때 여러분들 고점에서 상투 잡다가 여러분들 손실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한번 올라갔으면 내리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리는 것도. 자, 그래서 추세가 계속 꺾어 내려갑니다. 일정 부분. 거의 한 2달, 3달 동안 보합 횡보를 해요. 보합 횡보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떨어졌을 때 그때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 있죠. 그죠?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 동안 사람들이 다 뭐 했다? 계속 물량을 털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완전히 시장이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파는 매물밖에 없고 살려고 하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매물이 좀 줄어들었다가 이때 처음으로 11월 달에 처음으로 세력들이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 자, 매수를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살까요? 일단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니면 어떤 뉴스 때문에. 자,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추세가 이미 뻗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말고 그죠? 충분히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 뒤에 그죠? 그때 충분히 매수 시점에 한번 나왔다. 그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를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 시점에 한번 더 나왔습니다. 이때 그죠? 요때인데 사실 이때도 매수 들어갔으면 정말 대박이었죠. 갭으로 좀 뛰긴 했지만.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 추세가 한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매수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승자는 뭐냐면 승자는 누굴까요? 승자는 이 밑에서 샀던 사람이 정말 이 막대 그래 보이시죠? 그죠? 막대. 여기서 산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유의미한 상승이 한번 있어야 돼요. 자, 유의미한 상승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량 확보.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러분들 물량 확보를 할 수는 없어요.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확보할 수는 없고 대부분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한 겁니다. 그럴 때는 물량을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서 개미들이 물량을 뱉어내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격적인 매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발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뭐 뉴스라든가 뭐 공시라든가 뭐 각종 기타 등등 뭐 이슈를 터뜨려서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죠. 자, 그러면 지금 대웅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 건데 대웅제약.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코로나 수혜주. 야당 대표와의 코로나 회의 참석 이후에 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한 이미지가 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주가도 올라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겁니다. 표면적인 거. 표면적. 그죠? 이게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정당성이 여러분들 여기서 확보가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기 전에 충분한 뭐가 있었어야 된다?
거래량과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런 흔적들이 반드시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자,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은 일단 안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추세가 한번 유의미한 상승이 한번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왔다? 1차적인 유의미한 상승. 유의미한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요. 한번 얘네가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이 주가를 좀 여기 사면서 한번 눌렀다가 한번 튕겨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번 뻗고 그 다음에 한번 눌렀다가 한번 저점에서 한번 튕겨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다가 두 번째가 뭐가 나온다? 물량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려면. 그래서 거래량도 빠지고 가격의 추세도 꺾이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다 전멸을 해버려요. 그럼 이때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 11월 달쯤에 이 저점에서 한번 크게 매수로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집 흔적이 여기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여기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매집 흔적이 여러분 잘 보시면 11월 달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그죠? 11월에서 12월에 뭐가 있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어. 가지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추가적인 그 매수 물량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었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를 굉장히 뭐한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자,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고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 그때 개인이나 아니면 외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워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흥분 지수가 높을 때 주가는 항상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한번 터졌는데 이거는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거 떨굽니다. 한번 밑에까지 한번 떨궜다 갈 거예요. 떨궜다 가거나 아니면 또 물량을 털어냈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올라가기 이전에 이 자리. 지금 보시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그 이전에 한번 매수 물량으로 한번 들어왔던 흔적들이 여기 밑에 있었다. 그리고 추세가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저점에서 만약에 샀을 때, 그죠? 주가가 거의 한 7배에서 6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여러분들 분석이 굉장히 좀 필수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기마다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차트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보실 줄 없고 여러분들 그냥 펀더멘털만 가지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걸 언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신 상태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예상이 되면서 매출 상승 예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종목도 그 이전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던 그런 자리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매출 상승이 대덕전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자, 충분히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요때가 언제냐면 이 가격 변동성 여러분들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를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자, 보통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슈거리가 아니면 굉장히 좀 거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의 전면한 상태에서 계속 얘네들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그죠? 이 추세가 한번 하락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저점에서 한번 주워 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한번 더 샀습니다. 한번 더 샀어요,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주가를 한번
뭐 한다? 매집을 합니다. 세력들이. 충분한 매집을 해요. 충분한 매집을 할 때는 간단합니다.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추세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추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꺾는다.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한번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그죠? 세력들의 그런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이 언제 들어오냐면 12월 달쯤 들어옵니다. 12월. 자, 근데 12월 달 들어왔을 때 뭐가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희망과 그죠? 거기서 세력들이 주워 담는 그런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 주가는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다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대덕전자 어디까지 올라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작입니다. 이제 막 시작. 이제 막 시작이에요. 자,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배당금, 그죠? 이 디비덴드가 배당금인데 배당금이 발표가 되고 나서 배당금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배당금이 나오고 나서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꺾였습니다. 그죠? 꺾였다는 얘기는 추세가 뭐가 있었다? 추세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추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 구간에서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본격적인 뭐가 있었어요?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사실 장담 못하겠지만 충분히 그래도 한 30% 이상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 지지받고 있고, 근데 그 이전에 이 추세가 올라가기 이전에 그 배당금이 나왔을 때, 그죠? 배당금이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그 이전에 한번 매수 흔적들이 좀 있었다.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 밀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석유화학업체. 롯데케미칼 여러분들 아시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롯데 계열사 대기업. 그 다음에 첨단 소재 개발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자, 화학과 섬유 소재 호재가 작용을 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석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반사 수혜 전망이 일단 있다. 자, 중국 석탄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이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입니다. 3월 달. 그리고 그 가격 변동성과 이 거래량이 다 하락 방향으로 잡혔을 때는 추세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 물량을 많이 들어 올렸다가 버리면서 물량을 털어내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 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바로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달. 자, 5월 달인데 여러분들 이 가격 변동성이 하락으로 활성화를 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기회.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한번 추세가 한번 나왔다 하면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큰 기회를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 좋은 주식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한번 폭락을 한번 주고,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로나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밑에서 충분한 뭐가 있었다? 충분한 추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매직 구간이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직 구간. 세력들의 매직 구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길고도 험난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의미하게 가격이 올라갔다가도 떨어뜨리고, 그죠? 또 올라갔다가도 떨어뜨리고, 또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하면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보통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공시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조금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다 이런 식으로 뭔가 뉴스를 빵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호재거리를 조금씩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겠죠, 주식을. 그죠? 이 주식 좋나 봐 사는데 또 떨굽니다. 그죠? 또 떨궈요. 그러면 개인들은 또 팔겠죠. 손절하겠죠. 그러면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죠? 또 팔겠죠. 다시 들어올려요. 또 팔겠죠.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개인들이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 물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물리는데 이 물리는 이 구간에서 자, 세력들은 여기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샀어요. 한 4번 샀습니다. 4번. 이 4번 연속으로 분할 매집하는 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다 털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물론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겠지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아, 이평선이 역배열이네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 이후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여기서 이 본격적인 뭐가 나온다? 본격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기 변동성, 이제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의 방향성. 그죠? 그 다음에 매집을 하는 그 구간. 그래서 요 자리. 그러니까 원래는 한 4번 정도의 매수 기회가 보통 부합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작년 8월입니다. 그 대부분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무리가 있죠. 그죠?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유의미한 상승. 자,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고 두 번째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들어 올릴 때 요때라든지 아니면 요때라든지 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지금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죠. 한번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죠? 잘 가다가 꺾였어요. 그럼 이거는 추세의 방향이 일단 상승으로 잡힌 겁니다. 그 두 번째, 여기서 한번 추세가 한번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도 한번 꺾였어요. 추세의 강도가 꺾였을 때 그때 요 자리 여기서 뭐가 나왔다? 매수 물량이 나온 겁니다. 2021년 새해 이때 그래서 이때 한번 눌렀다가 추세가 계속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만 원, 30만 원이니까 대략 한 얼마나 한 40%, 5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24,000원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얼마나 올라갔죠? 10%가 24,000원이니까 20% 48,000원. 그죠? 3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일단 간단하게 봤는데 여러분들 모든 주식은요. 좋은 주식이 있고 나쁜 주식이 있는데 사실 완전히 나쁜 주식은 거의 나쁜 주식을 여러분 잘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슈라든지 그죠? 이슈라든지 호재거리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아니면 동시호가 때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물론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불복입니다.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자 충분히 뭐가 좋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라든가 가치가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과 그다음에 이 가격 조정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저가에서 여러분들 매수 잡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죠? 뭐 한 1년, 2년 하고 여러분들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하실 거면 자, 천천히 이렇게 밑에서 주식을 잡는 연습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몇 개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DI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게 거래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된다? 추세의 방향성. 그 다음에 요게 추세의 강도. 요게 뭐죠? MACD. 그죠? 요게 바로 이제 세력들의 진입 여부입니다. 세력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자, 여기 거래량도 말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밑에서 이렇게 그죠? 한번 추세가 꺾였을 때는 충분한 조정을 보이다가 이 밑에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 확인. 그죠? 실적 확인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밑에서 세력들이 들어 올렸다. 12월 달. 그래서 이때 한번 1차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한번 꺾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뭘 들어가냐면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고점에서 일단 잘못 들어가서 손실이 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뭘 알아봤냐면
주식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주식이 좋다 보니까, 장이 좋다 보니까 뭐 추천을 받고 사거나 아니면 뭐 HTS를 돌려보면 사거나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식 투자 평생 하실 거잖아요. 평생 하실 거고, 이거를 정말 안정적으로, 그죠? 안정적으로 내가 1년, 2년, 3년 꾸준히 끌고 가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력들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세력들의 코드. 자, 요것만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거래량.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눌림목. 그 네 번째는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실적.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서 이 네 가지 틀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면, 자, 모래 아래서 진주 찾는 식으로, 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변동성 차트를 이용하시면, 자, 여러 종목들을 많이 가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까지는 해외 선물만 좀 말씀드렸는데,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 차트를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